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관계 속에서 타인을 깊이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들의 뒤틀린 자기애와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인격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적인 순간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무신경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다투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인격 발달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기심은 자신을 지키는 자기보호로, 통제욕은 체계적인 정리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유년 시절 이러한 부정적인 성향을 올바르게 다듬어줄 교육이나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이기심과 통제욕, 무감각함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한 학생이 보내온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 전 절교한 한 친구는 제 인생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주변 친구들이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믿게 만들었죠. 늘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했으며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아주 사소한 농담이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보복했습니다. 그는 매우 충동적이었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주먹다짐을 벌이곤 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기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대체 이 친구는 소시오패스일까요?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10대 남자애일 뿐일까요? 이 어린 학생이 보여준 통찰력과 명료함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5살, 16살의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해 이토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친구의 행동은 결코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려는 욕구, 우월감, 타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 충동적인 분노 표출, 기만적인 태도,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10대의 미성숙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신의학적으로만 25세 이전의 청소년에게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묘사한 친구의 모습은 단순한 나르시시즘을 넘어 초기 소시오패스의 특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주로 자기애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면 소시오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양심의 가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권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이 학생의 친구가 보여준 극단적인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반드시 성인이 되어 완전한 소시오패스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번 이런 부정적인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문제 하나 일진으로 낙인 찍힌 아이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반응 속에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라며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더욱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굳어진 평판은 그 아이의 삶에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 전남편은 20살 때부터 나르시시스트였을까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복종만을 강요했습니다. 저의 작은 단점들을 혹독하게 비난했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교묘하게 말을 돌려 모든 것이 제 탓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였죠. 우리가 함께한 24년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질렀고 제가 마침내 폭발하면 거봐, 이게 너의 본 모습이야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혼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저를 비난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20살 그 시절부터 이미 나르시시스트였던 걸까요? 이 사연 역시 안타깝지만 그 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20살이라는 나이는 여전히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 패턴의 씨앗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10대 소년의 사례와는 달리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한동안 능숙하게 숨기기도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처럼 보이지만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로 상대를 조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 여성분도 연애 시절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그의 위험한 신호들을 가렸을 수도 있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애써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내면에 자리한 강력한 구동력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추악한 본성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신살이 된 그녀를 한 파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악의적이고 비열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내면에 숨어있던 어두운 면이 완전히 그녀를 잠식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의 씨앗은 아주 어린 시절에 뿌려집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타인과 공감하며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아이들은 예곡된 심리적 토대 위에 자신의 인격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에게 나르시시즘적인 행동은 마치 모국어와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심리적 언어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가 있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건강한 관계의 모델이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른 시기에 개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어둠이 너무 깊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주변과 나누고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을 더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널리 퍼져 상처받는 이들이 줄어들고 서로를 보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